만물유래는 역사, 문화, 전설, 어원 콘텐츠 채널입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알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전설야담 최경창과 홍랑의 지고지순한 사랑. 고죽 최경창은 1568년 과거에 급제하고 1573년 함경도 경성의 북도 평사로 부임했는데 중요한 군사지역인데다 워낙 변방인지라 가족을 두고 홀로 임지로 갔습니다. 피리를 잘 불고 문제가 뛰어난 최경창은 그곳에서 문학적 교류를 할 상대가 없어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운명적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바로 홍랑과의 인연입니다. 홍랑은 가무에 능한 기생일 뿐만 아니라 문장과 소화에도 재주 있는 여류문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여성이 글을 발표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기에 혼자 자족하는 시인이었지만 홍랑의 교양 수준은 일반 사대부 수준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고죽 같은 분을 한번 만나 시감을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홍랑은 평소 고죽 최경창을 흠모했습니다. 최경창은 3당 시인 혹은 8문장 중 한 명으로 손꼽힐 정도로 당대 최고 문학가였거든요. 3당 시인은 조선 중종에서 선조 영간의 시명을 떨친 시인 세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홍랑은 천안기생 신분임에도 남자들 유혹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으면서 낭만적인 문학 세계를 꿈꾸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꿈 같은 일이 현실로 나타났으니 최경창을 경성 땅에서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홍랑은 좋은 문장을 계속 공부해왔기에 최경창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홍랑이라 하옵니다. 한 잔 받으시지요. 시 한 수 읊어보아라. 최경창과 홍랑은 처음 만난 자리에서 서로에게 매력을 느꼈습니다. 풍류 넘치는 최경창은 시와 음악에 조예 깊은 홍랑에게 반했고 홍랑은 평소 흠모하던 문인을 만나 감격한 까닭입니다. 두 사람은 곧 사랑에 빠졌으며 최경창은 비난을 무릅쓰고 군막 속에서 홍랑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최경창은 홍랑의 문학 재능을 높이 평가하며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행복은 짧았습니다. 이듬해 봄 최경창이 한양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임기 마지막 날 밤 두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하며 슬퍼했고 최경창이 경성을 떠날 때 홍랑은 함괄령에서 시 한 수 읊으며 작별의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최경창은 눈물을 주르르 흘리며 홍랑의 손을 한동안 놓지 못했습니다. 홍랑은 노비 신분이라 함괄령 고개를 넘을 수 없었습니다. 최경창은 눈물을 쏟아내며 홍랑에게 손짓으로 돌아가라 인사하고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억지로 옮겼습니다. 후에 최경창은 홍랑의 시를 한역하여 다음과 같이 남겼습니다. 절유양기여 천리인 위아시향 정전종 수지일 야신생여 초최수 미시첩신 버드나무까지 꺾어 천리님에게 드리오니 뜰 앞에 심어두고 나인가 여기 소서. 하룻밤 지나서 새잎 돋아나거든. 초췌한 얼굴 시름 쌓인 눈썹은 이내 몸임을 알아주소서. 상사병에는 약도 없다더니 한양으로 돌아온 최경창은 곧바로 자리에 누워 그의 겨울까지 끙끙 앓았습니다. 나쁜 소문은 날아가고 좋은 소문은 기어간다라는 속담이 있듯 최경창이 아프다는 소식은 멀고 먼 경성 땅 홍랑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님께서 병이 나셨다고? 홍랑은 앞뒤 가리지 않고 즉시 경성을 출발했습니다. 노비는 사는 곳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국복도 무시했습니다. 나중에 어떤 처벌을 받든 당장은 연인 목숨을 구하는 일만 생각한 일탈이었습니다. 젊은 여인이 홀로 걷기에는 너무나 먼 여로였으나 홍랑은 밤낮을 쉬지 않고 걸어 이래 만에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홍랑이 수소문해서 집을 찾아갔을 때
최경창은 아파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홍랑의 등장에 최경창은 크게 반가워하면서도 병석에서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그만큼 병이 깊었던 것입니다. 홍랑은 그런 최경창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으면서 병시중을 들었고 덕분에 최경창의 건강은 빠르게 회복됐습니다. 비록 병중이었으나 두 사람은 같이 있다는 사실에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둘의 재회는 이번에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최경창과 홍랑의 관계를 확대 해석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돌았기 때문입니다. 경성당 기생을 첩으로 데리고 산다는 수군거림이 급속히 퍼졌습니다. 급기야 1576년 5월 사헌부에서 양계의 금을 어겼다는 이유로 최경창의 파직을 상소했습니다. 양계의 금은 함경도와 평안도 사람들의 도성 출입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하며 함경도 홍원 출신인 관비 홍랑이 한양에 들어와 있음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결국 최경창은 파직을 당했고 어쩔 수 없이 홍랑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최경창은 자신을 위한 홍랑의 애절한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며 송별이란 시를 써주었습니다. 옷 같은 뺨에 두 줄기 눈물로 공성을 나서는데 이별의 정 때문인 듯 새벽 끝골이 울어주네. 비단적 삶 좋은 말을 타고 강산 넘어 떠나는 길, 저 멀리 아득한 풀빛만이 외로움 길 전송하네. 끊임없이 서로 보며 그윽한 난을 주노니 이제 하늘 끝으로 가면 어느 날 돌아오랴. 함관령에서 옛 노래 더 이상 부르지 마소. 지금도 구름 비에 푸른 산이 어둡나니. 이전에 함관령에서 홍랑이 버드나무 가지를 꺾으며 최경창에게 읊어준 시에 대한 답가였습니다. 홍랑은 위로 담긴 최경창의 시를 읊조리며 쓸쓸히 경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최경창은 어떻게든 홍랑을 다시 보려 했지만 변방 한직을 떠돌다가 1583년 방호사 종사관에 임명되어 한양으로 올라오던 도중 경기도 파주에서 객사했습니다. 1583년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나이 44이었습니다. 죽기에는 젊은 나이였으나 그리움으로 인한 마음의 병이 컸어 육체까지 많이 상한 모양이었습니다. 이제나저제나 최경창을 기다리던 홍랑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홍랑은 한동안 목 놓아 울다가 이내 마음을 추스르고 짐을 꾸렸습니다. 객사했다면 무덤을 돌봐줄 이가 없을지도 모른다는데 생각이 미쳤기 때문입니다. 파주에 도착한 홍랑은 최경창 무덤 앞에 움막을 짓고 심요살이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루 이틀도 아닌 3년 심요살이는 젊고 예쁜 여인에겐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몸을 씻거나 꾸미지 않아도 미모는 드러나기 마련이고 어느 곳에나 못된 놈은 있으니까요. 그래, 그렇게 하자. 홍랑은 자기 얼굴에 스스로 칼질하여 엉망으로 만들었고 뜨거운 숯덩어리를 통째로 삼켜서 목소리를 버렸습니다. 크나큰 고통을 참아가며 못생긴 언어장애인이 된 것이며 그런 몸으로 3년상을 마쳤습니다. 홍랑은 3년상을 마친 뒤에도 무덤을 떠나지 않고 잡초를 뽑으며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련이 또 닥쳤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홍랑은 즉시 최경창의 유품을 챙겨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자신은 언제 죽어도 괜찮지만 최경창의 문장만큼은 후세에 영원히 남기기 위함이었습니다. 7년 전쟁이 끝난 후 홍랑은 해주 최씨 문중에 최경창의 유작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 앞에서 슬프고 한 많은 인생을 돌아보며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날 최경창의 시와 문장을 볼 수 있는 건 홍랑의 이 같은 지극한 사랑에 힘입은 일입니다. 해주 최씨 문중은 홍랑의 지고지순한 사랑에 감동해 집안 사람으로 받아들여 장사 지냈으며 최경창 부부가 합장된 묘소
바로 아래에 무덤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